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매주 월요일 미리 보는 증시, 두산 로보틱스 상장 최고의 타이밍, 셧다운에서와 함께 증시는 미친 듯 날아간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연휴로 인해서 월요일 이거 고치지 않았지만 매주 월요일에 원래는 업로드하니까 따로 표지를 바꾸진 않았지만 오늘 수요일인 점 참고하시고 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지난 한 주 또 이슈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난 한 주는 엄청 커다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커다라기보다는 안 좋은 이슈만 많았죠. 그래서 1년 만에 돌아온 3고 위협이라고 해가지고 강달러, 이제 곧달러죠. 곧달러, 그 다음에 고금리, 그 다음에 고유가, 이 세 가지가 증시에 참 이 악재로서 다가오면서 우리가 셧다운 위기까지 또 다시 한번 오랜만에 맞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는 전체적으로서 시장의 하방이 압력이 커졌던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자, 그나마 다행인 게 이번 한 주, 이번 우리 국내 증시를 시작하기부터 이제 좋은 모멘텀이 좀 나와주는 게 뭡니까? 사실 당장은 임시 방편이다. 당장 시한부 인생이라 해야 될까요? 좀 잠시나마 좀 이 시간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뭐했다? 임시 예산안을 처리함으로써 셧다운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업무 중단 위기 45일간 미뤄지게 되면서 단기 임시 방편이긴 하지만 뭐했다고요? 이 셧다운 리스크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한 주는 사실상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의 이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지금 이 셧다운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월요일과 화요일은 미약하게나마 뭐했습니까? 아직 화요일을 안 했구나? 이제 이 지금 월요일이고요. 영상을 찍는 지금 이 시간이 화요일, 아직 미국 증시 시작 전이니까 어쨌든 반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설 연휴, 우리 연휴 기간에 미국 증시는 지속적인 반등이 나와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셧다운 리스크는 해소가 되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 자체에서 그럼 사실 리스크적으로 봐야 될 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역시나 그래도 이 3고라고 했죠. 3고 위협으로 증시를 밀었기 때문에 이 3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신경 쓰면서 이번 한 주를 또 대응을 해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3고 같은 경우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유가적인 부분, 자, 첫 번째로 유가적인 부분은 전체적인 하방 추세, 그 다음에 이 저항대를 봤을 때 93달러 정도를 돌파하는 건 어려울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도 저항을 맞고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하방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와 버렸거든요. 하방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유가는 단기적으로 이 하방 포지션을 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만 이런 하방 포지션 취하면서 이런 식으로 반등을 주고 갔을 때 여기서 재돌파가 나오면서 급등을 한다. 그럼 좀 리스크가 크겠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전체적인 하방 포지션을 이어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유가적인 부분도 일단은 지금 현재적인 모습은 저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봐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달러에 대한 부분, 달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실상에 정말 강한 저항 구간이 약 1370 정도예요. 1370. 그래서 달러적인 부분도 이제 현재 지금 돌파를 할까 말까 하고 있지만, 이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는 리스크가 없다라고는 말은 못해요. 그래도 다행인 게 이 달러가 과거 최고치는 1460달러였기 때문에 해당 구간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단기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 돌파가 나온다 하더라도 최악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최악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우리가 그냥 아직 달러가 안 잡혔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돌파가 나오면은 증시에 약간 악재는 맞지만 증시의 하방으로서 강한 압력을 주기에는 아무래도 무리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제일 리스크적으로 좀 봐야 될 거는 이제 금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미국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10년물을 많이 보죠. 국채금리 10년물 많이 보는데, 지금도 지속 시장에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자꾸 최고가죠. 최고가. 그러니까 최고가를 돌파를 하더니 좀 조정 주나 싶었는데 다시 뭐예요?
지금 이 최고가를 돌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또 두고 있죠. 사실 그래도 지금 이 4.7이라는 구간대가 강한 저항으로서 이렇게 맞고 죽어준다라고 하면 사실 베스트인 부분이긴 하지만 최근에도 지속적인 파월의 이런 발언들로 봤을 때는 사실 이 금리적인 부분이 죽기보다는 돌파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돌파가 아무래도 나와준다고 하면 이거 역시도 단기적으로 시장에 일단 하방 압력으로서는 일단은 뭐가 됩니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이 삼고 위협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금 이 증시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는 금리적인 부분. 이 금리적인 부분이 얼마나 타격을 줄지 사실 뭐 저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국채 금리도 늘 얘기하지만 이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 가죠. 파월 같은 경우도 월가에서 얘기할 때 어쨌든 전체적인 금리 기준금리 같은 경우도 뭐 하겠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점진적인 되었든 조금이 되었든 하락을 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만큼 이게 돌파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하방으로서 또 다시 빠질 것을 우리가 또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시장이 무너진다고 하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한 주를 또 지켜볼 때는 3고 중에서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는 금리적인 부분,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해 보고 있고 전체적인 일단 차트 이제 이 증시 시장의 차트를 봤을 때는 자 나스닥 기준 자 나스닥이 일단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아쉬운 게 일단 이 하방 추세 때 이 상방 추세를 이탈하면서 하방으로서 열린 구간이 생겨버렸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지난 한 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저항, 지지, 저항 그러니까 지켜줘야 될 구간대에서 꼬리를 달고 있는 게 확인이 돼요. 자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 다만 이제 이 꼬리가 달고 있는 게 확인되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상향에 대한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지금 이 상방 추세가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기존에는 이 구간대와 연결했을 때 상방 추세를 깼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지지를 지켜버리면서 여기와 여기에 새로운 상방 추세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주가가 가든지 이런 식으로 가든지 어쨌든 추가적인 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2,900포인트 2,900포인트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우상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일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지금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보죠. 자 저항 지지 지켜줘야 될 구간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무너지면서 하방 압력이 커질 법도 했지만 바로 안착을 했습니다. 우리 주식에서도 여러분 보다시피 순간 이 바로 안착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순간 이 개인 그러니까 시장 흔들어 제끼는 그러니까 순간 이 지켜줘야 될 부분을 이탈하면서 손절매를 유도하면서 흔들어 제끼는 그런 흐름과 함께 바로 안착을 했을 때는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로 상방에 대한 부분이 좀 바로 단기간에 나오지 않을까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중요한 게 이 시장이 일단 갭으로 밀었잖아요. 이 갭이라는 거는 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방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공방을.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는 사실 뭐 이 나스닥 지수를 보면서 이 내가 투자에 대한 이런 모멘텀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 여기서 공방을 많이 하면 이 위아래로 흔들어 제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 했어요? 얘가 이런 식으로 우상향 이 추세 때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게 흔들어 제낀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럼 얘도 지금 얼마든지 아래로 꼬리를 달았다가 올렸다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관점 봤을 때 이 나스닥이 지금 일봉상 본다 하더라도 저항지 이런 부분이 좀 예상이 되는 만큼 저는 만약에 공격적인 투자를 좀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13,500포인트를 돌파했을 때 근데 이걸 돌파하고 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이 공격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 이제 다우지수로 넘어갈 겁니다.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우지수를 봤을 땐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는 자리예요. 다우지수 역시도 나스닥과 동일하게 일단은 뭘 했습니까? 주봉상에 이 상승 추세대를 이탈하면서 하방 압력을 키워버렸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고 하면은
이 하방 압력을 키우면서 지금 지켜줘야 될 구간, 우리가 62평대 보통 이제 증시가 보통 우리 차트를 볼 때 62평대를 지키고 못 지키고는 가장 큰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 62평대를 타고 가는 구간, 여기서도 62평대 지키면서 반등 나오고, 그러니까 62평대를 타고 가는 구간대가 제일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타고 가는 구간이 저항, 지지, 저항, 뭐 지지 뭐 이런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일단 꼬리를 달아주는 걸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그래도 역시나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기술적인 반등을 조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주봉상은 정말 그 꼬리를 잡고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일봉상이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하면은, 지금 일봉상의 흐름이 지켜줘야 될 구간대를 지금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월요일 오후인데 내일 이제 화요일, 지금 화요일 오후인데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시작됐을 때 당장 이거 위로 안착을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저항 지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 하방에서 이렇게 또 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놀다가 이렇게 다시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으로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전체적인 이 돌파가 나오는지, 아래로 안 떨어지고 오늘 저녁에 돌파가 나오고 안착을 하는지를 보고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미국 증시, 지금 전체적인 나스닥, 다우지수 뭐 이런 거를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결론은 뭐냐, 우상향에 대한 이런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뭐가 문제냐, 일봉의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수요일, 목요일 정도는 지켜봐야 돼요. 수목을 아니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화수, 미국 시장으로, 우리나라 국내 주식 말고 미국 증시로서 미국 개장하는 화요일, 수요일 시장을 지켜보고 뭐 해야 된다? 지켜보고 안착이 나왔을 때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무조건적인 상방이라 얘기하기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이 영상 시청하는 건 이제 제가 이 매일 아침 새벽에 예약 업로드를 할 거니까 예약 새벽에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새벽에 영상을 보시면서 이 화요일, 수요일 차트상 뭐 일단 안착을 하는지 보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향에 대한 기대는 해볼 수 있지만 그래도 보수적인 부분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 증시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국내 증시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이제 그간에 이제 긴 휴장을 끝내고 또 오랜만에 이제 증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장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자, 모레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아무래도 두산 로보틱스 관련되어 있는 로봇주들 관련해가지고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아마 이번 한 주는 로봇주가 주도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면서 로봇주에 대한 매매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와 별개로 또 봤을 때 최근에 시장이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두산 로보틱스에 33조 원이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33조 원이 여러분들이 은행 예탁 자금을 두산 로보틱스에 갖다 때린 게 아니라 손절매를 해가지고 때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33조 원, 원래 자금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주식으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역시나 이런 로봇주들의 상승과 함께 뭐가 된다? 33조라는 이 증시 자금이 다시 주식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번 한 주는 아무래도 국내 증시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과 기대를 좀 크게 해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상방 추세죠. 자, 그리고 저항, 지지 이 구간대를 했을 때 딱 삼각수렴 끝에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나와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돌파하고 안착하고, 우리가 보통 이런 삼각수렴대를 돌파하고 나서는 강한 상승 혹은 강한 하방이 나온다고 했는데, 국내 증시는 지금 강한 하방보다는 강한 상방을, 오히려 상방에 대한 기대가 더 크죠. 셧다운 리스크 해소에 따른.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일단 이번 한 주는 그래도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일봉상 본다고 했을 때, 자, 일봉상도 지금 뭐예요? 지켜줘야 될 구간대를 지켜냈습니다. 지켜냈어요. 근데 다만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시장에 강한 이슈가 사실 로봇주 말고 안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또 그냥 놀 확률이 커요.
노란빛 큽니다. 그럼 이게 또 뭐가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 나스닥과 굉장히 흡사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코스피가 어쨌든 지금 기술적인 반등과 함께 강한 상방으로서의 모멘텀은 있지만 내가 조금 더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2,500포인트를 돌파하는 걸 보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자 어쨌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뭐가 된다? 이 상방에 대한 기대는 있습니다. 상방에 대한 기대는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맞고 빠졌다가 이런 것도 우리가 박스라고 하죠. 박스피. 요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사실 차트가 괜찮아요. 왜? 지켜줘야 될 구간, 지켜줘야 될 구간, 저항, 지켜줘야 될 구간, 저항. 이 선을 연결했을 때 딱 꼬리를 달고 올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딱 꼬리를 단다는 것은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고, 이런 지지를 지켜낸다라고 하면 역시 지지했으면 뭐예요? 상승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상승 흐름은 어쨌든 기대가 되는 구간입니다. 주봉 차트를 봤을 때는. 자 그리고 일봉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코스피와는 다르게 조금 더 이쁜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아까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봉을 볼게요. 자 뭐예요? 이 위에 저항, 그 다음에 이 아래 지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게 지지는 저항이고 저항은 지지가 되고 뭐 이런 얘기했지만, 이 위아래를 보면은 얘는 지금 이탈했다가 아래를 겨우 지켜냈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이쁜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이탈했다가 뭐예요? 자 여기 지켜야 될 저항을 이탈했습니다. 이탈했다가 그 다음 저항을 지켜내면서 윗저항도 뚫었어요. 그러니까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이 안으로 흐름보다는 이런 식으로 우상향이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 코스닥 오히려 그래서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에 대한 상장 모멘텀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자 아까 제가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라 했잖아요.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봤을 때 코스피보다 코스닥에서 로봇 관련 종목들의 강한 상승세가 나와줄 확률이 크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좀 눈여겨보면 괜찮겠죠. 사실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종목 본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두산이라는 종목. 자 두산 같은 경우는 역시나 로보틱스 상장 기대 신고가를 갔던 종목이고, 차트적으로 봐도 뭐예요? 기술적인 반등이죠. 저항인데 돌파했다가 지금 안착하고 지금 지켜주죠. 그럼 이런 우리가 전고점 터치 반등이라고 해서 두산 같은 경우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고요. 자 그다음 SBB테크 같은 경우도 두산 로보틱스 상장 추진에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게 뭐예요? 주식이 주가가 보통 이제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선 중 하나 6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60일 이동평균선대를 돌파했다가 지금 이렇게 딱 안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안착하면서 이렇게 상방 추세대를 지금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기술적인 반등이 뭐예요? SBB테크가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티라유텍 같은 경우도 좀 눈여보면 좋은 게 뭡니까? 자 티라유텍도 지금 62평대를 타고 가면서 딱 터치하는 순간 양봉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으로서 추가 상승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산 로보틱스 관련되어 있는 로봇 관련 모멘텀의 종목들이 다 뭘 만들었냐고 하면요, 차트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뭐 풀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관심 있게 뭐 단타라든지 뭐 한번 보다가 들어가시든지 뭐 이건 참고하시라는 게 뭐냐고 하면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도 두산 로보틱스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인데,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해요? 지켜줘야 될 자리. 이 지켜줘야 될 자리를 터치하자마자 뭐한다? 저항 지지 터치하자마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두산이라든지 SBB테크라든지 티라유텍이라든지 SP시스템즈,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다 뭐했어요? 기술적인 반등을 가능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자리에 지금 위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는 사실 뭐 할 수 있어요? 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 가고 얘가 따따상을 간다라고 하면은, 물론 얘가 따따상 못 간다면 좀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따따상을 간다라고 하면은 이 기술적인 반등으로서의 단기 상승 파동을 노려볼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서 이번 한 주를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제가 뭐 여러분들 매매 못해도 한 주 한 주 제가 꾸준하게 단타 매매를 해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모두들 고생하셨고 지금까지 진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